오늘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때 처음에는 사교육 그리고 그 배우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원장님 밑에서 초반에는 정보를 많이 습득을 했어요. 아무래도 다 그럴 거예요. 기술이 이제 도제식이다 보니까 내 위에 사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직인데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특히 원장님들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내 위에 사수가 있으면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매장을 오픈하는 순간 그게 없어져요. 고객들도 안 가르쳐줘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어떤 부분을 더 잘했으면 좋겠는지 고객도 안 알려주고 사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바깥으로 돌아요. 바깥으로 돌면서 좀 새로운 거 없나? 조금 더 배울 거 없나?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때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이거 배우려고 나왔나? 아, 이거 하나 얻어가자고 내가 예약 3개를 미루고 고객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교육 나왔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굳이 이거를 내가 이거 하나 하자고 오늘 하루를 비웠나? 또는 이거 하자고 내가 이 비용을 지불했나? 이렇게 좀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뭔가 반복 수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랑 같이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꾸준하게 AES 하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원장님 한 분은 기차에서 내려오면서 우셨대요. 교육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늦은 밤에 귀가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도권에 있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서 전날 그 교육장 근처에서 숙소까지 잡아가면서 교육을 기대했는데 막상 진짜 속상하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이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책도요, 골라봐야 되잖아요. 서점에 가면 내 키보다, 우리 집보다도 많은 책들이 빼곡하게 꼽혀 있어요. 그 중에 뭘 보실 건지. 나한테 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고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들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저의 보석함. 진짜 이거 안 알려드리고 싶은. 왜냐면 장사 미천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모두가 알면 돈이 안 되죠.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원장님들한테 살짝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이죠. 근육학, 피부학.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셨고, 얼마나 하고 계신지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이나 영상으로 틈틈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외부 강의도 좀 틈틈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원장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2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책이나 영상으로 틈틈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안 하면,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도태되실 거라는 거예요. 옆집, 앞집, 뒷집, 아랫집, 윗집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무려 80%나 됩니다. 해본 적 없다. 10% 원장님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추천하는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봤어요. 원장님들 테크닉 맨날 똑같은 거 하시면 고객도 지루하고 원장님도 지루하지 않으세요? 테크닉이 수만 가지잖아요. 만약에 요 이마 주름을
이마 주름을 개선하고 싶어요. 요 가로주름. 이거 하나만 해도 테크닉 몇 개 나올까요? 제가 생각나는 거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요렇게 횡으로 전두골, 저기 주름의 횡으로 이완하는 방법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씩 요렇게 근막 이완하는 방법. 그 외에도 MTS, 고주파, 온갖 기계 관리, 그리고 이 주름 관리를 위해서 측두근, 그리고 후두부까지 관리하는, 이 하나의 이마 파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무궁무진합니다. 어쩌면 이 관리를 하는 테라피스트의 숫자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쓰는 테크닉들이 미묘하게 다르죠. 저는 가장 최초에 배웠을 때 요 샤넬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 요거 조금 초반에, 아주 일 배우기 초반에 사용했었던 그런 테크닉도 있는데, 이걸 전신으로 넓혀보세요. 그럼 테크닉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바꾸고 발전시키고 또는 고객의 상태 그리고 고객의 뭔가 요런 이마 크기 고객의 이마 크기와 내 손의 크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테크닉을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바꾸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외부 강의를 듣거나 이제 책이나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외부 강의를 듣고 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죠. 내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한테 기술을 전수받는 것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책이나 영상 조금 저렴하죠. 하지만 반대로 조금 단점도 있죠.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보기도 하고 내가 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받았던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받았던 그런 소중한 책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강의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들 교육 하나 받을 때마다 얼마의 강의료를 지불하고 계세요? 근육학.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육학 교육을 한 7번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료증이 있어요. 이놈의 근육학. 한 7번 정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내부 직원들 교육만 한 5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 7번을 받는 동안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처음에는 600만 원 지불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저 그때 한 달에 70만 원 벌 때였거든요. 근데 교육비로 6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뭐에 씌였던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은 70인데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불하신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고 이 외에 좀 저렴하게는 100만 원까지도 써봤어요. 그럼 요 사이 금액이겠죠? 근육학 하나에만 3천만 원 쓴 것 같아요. 근육, 근육학 하나에만 3천만 원은 진짜로 쓴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로도 또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 그럼 제가 근육학만 했을까요? 정말 수도 없는 교육들을 꾸준하게 쫓아다녔어요. 꾸준하게 쫓아다녔어요. 5천만 원 그 이상. 지금까지 배운 교육비만 아꼈어도 아마 서울에 국평 하나 사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앞으로 아껴드릴게요. 원장님 진짜 5천만 원 아껴드릴게요. 실제로 원장님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더 벌게 해주는 교육은 저희가 마케팅 교육으로 얼마든지 해드렸어요. 아끼는 교육.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출 중에 하나죠. 5천만 원 아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파밭하고 스쳐간 책이에요. 제일 먼저. 원장님들 아시죠?
코몽드 대표 박정현 원장님, 유명하시죠?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직접 뭐 이제 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 윤곽 관리, 본인만의 윤곽 관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육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림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림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고, 전문가보다는 일반인 대상으로 작성이 된 책이에요. 우리 고객들의 시선으로 조금 작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고객이랑 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조금 더 고객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스크립트들이 주옥같이 깔려 있어요. 림프 이야기 할 거면 이 책의 스크립트가 깨알이에요, 깨알. 고객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림프를 어떤 식으로 건드려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림프도요, 림프 관련해가지고, 림프 부종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셀룰라이트도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림프란 무엇인가? 우리가 림프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쭉 읽고 나서, 확실하게 개념이 딱 잡혔어요. 약간 애매모호했던. 예전에 한번 제가 면접을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자신 있나요? 그랬더니 저는 림프 관리를 잘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약간 그 림프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림프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주요 림프를 조금 경로를 그려봐 달라. 그래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림프에 대한 경로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어,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답니다. 겨드랑이 두 개, 사타구니 두 개. 이것이 림프 관리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림프 관리 아니에요. 림프 관리 아니에요. 그럼 뭐가 림프 관리인가요? 어떤 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림프인가요? 에 대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는 책, 림프의 기적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원래는 내 몸 사용 설명서였대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저자가 쓴 거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히트를 쳤던 책이래요. 제가 이제 스레드 활동을 하면서 추천받았는데, 와, 저 진짜 큰절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큰절했어요. 너무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정말 후루룩 읽어가면 너무 재밌었던 그런 책인데 무려 30만 부, 무려 30만 부 150쇄.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려간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해부 생리학적인 관점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에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저희가 인위적이고 뭔가 부수고 아니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혹시, 저는 만화책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의학 만화 중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초보 의사예요. 초보 의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딱 하나의 흉부 엑스레이를 이제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뭐 갈비뼈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엑스레이를 한 달 동안 보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내내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의사가 이 엑스레이를 준 의사한테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두 손 두 발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엑스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 엑스레이가 기준이 되면서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 이 기준에서 어딘가 이상한 거, 그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에피소드를 전 되게 인상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들 체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솟았어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은 꺼지고 오른쪽이 솟았어요. 그러면 올라온 쪽이 문제일까요? 내려간 쪽이 문제일까요? 보통은 올라간 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려간 쪽이 뭔가 이게 처지면서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요.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짝다리의 기준은 뭐예요? 뭘 보고 다리가 길다 짧다를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얼굴, 비대칭, 잡았을 때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갔는지,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은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 그 기준, 우리 몸의 해부생리학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 초반에 테스트가 나와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또는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일러스트도 조금 풍부하게 있는 편이고, 조금 한 번에 읽기 어려우시면 나눠서 1년 걸려도 돼요. 책 한 권 뭐 바로 뭐 꼼꼼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 처음에 잘 안 들어왔으면 두 번째 읽었을 때 들어오는 항목이 있고 세 번째 읽었을 때 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책은 1년이 걸리더라도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곁에 두고 1년에 한 번씩 정독하기 정말 좋은 책이다. 요 책 추천드릴게요. 자, 클로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그 저희 업종이랑은 그렇게 관련이 깊은 책은 아니에요. 관련이 깊은 책은 아니지만 유튜브 자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유명해진 책이에요. 이 자청이 그 자수성가 청년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추천을 하면서 베스트셀러 그리고 다시 재인쇄가 일어날 만큼 엄청 이슈몰이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 고정관념이나 뭔가 이런 생각의 틀에 박혀서 관점을 넓히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관점을 넓혔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우리 고객이 왜 이러는지 좀 이해가 됐고요. 고객은 왜 이렇게 좋은 프로모션을 결제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 내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만들어줬던 책입니다. 조금 이 책을 읽기가 쉬워요. 좀 이렇게 술술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설책처럼 맞지, 맞아. 이러면서 그냥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이기 때문에, 원장님들 혹시 휴가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시간이 돼서 좀 생각을 비우고 싶거나 그랬을 때,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추천드립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마요테라피? 저 근육학 배울 때 요걸로 또 한번 싹 배운 적이 있거든요. 박동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이분이랑 이제 쌍벽을 이루시는 근육학 관련한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박시영 교수님.
이 두 분이 이제 근육학 관련해서, 에스테틱 근육학 관련해서는 되게 책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박시영 교수님 그 책은 아마 원장님들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책 이름이 뭐였더라? 그림으로 보는 쉬운 근육학인가? 뭐 이렇게 얇은 책 하나 있어요. 얇은 책 하나. 원장님들 막 많아요. 마요에서 교육 듣고 박동호 교수님 수업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주요 근육과 트리거 포인트 및 관련 근육 관리 기법을 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근육에 대해서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면 좋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테크닉을 여러 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을 조금 연구할 때, 또는 좀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고객의 체구에 따라서 다양한 테크닉을 좀 구사하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아요. 참고하기 좋고, 추가로 마사지 보디워크라고 하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스웨디시, 체어, 뭐 임산부, 림프 이렇게 스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마사지 기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심도 있게 접근한다기보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좀,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 좀 좋아요. 스웨디시는 원래 이런 그 기법으로 정통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체어는 정통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 좋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에스테틱 스파에서 활용하기에는 요 마요테라피에 소개된 테크닉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없으신 분들 있으면 사세요. 이건 영업할게요. 이 책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 이거 다 하나씩은 꼽혀 있지 않으실까요? 딥티슈 테크닉의 바이블이에요. 그냥 이러면은 좀 연식이 나오는데, 원장님들 옛날에 그런, 그, 전과라고 하죠, 전과. 전과. 이 쌍벽 있었잖아요. 어, 뭐, 땡땡 전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하나 더 있었어. 땡땡 전과 요거 두 개가 이제 쌍벽이었잖아요. 요거 무조건 이제 학교 들어가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과. 교과서랑 같이. 얘는 그냥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냥 있어야 돼요. 원장님들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체형 관리, 비대칭 관리, 신체를 다루고 있다면 무조건 책장에 꼽혀 있으면 좋은 책이고, 다들 연식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은, 어, 저는 이 책의 가장 보석 같은 페이지를 하나 꼽자면 아주 보석 같은 페이지. 초반에 체중을 어떻게 실는가? 체중을 어떻게 실는가? 내가 테크닉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떠한 포지션으로 고객을 이제 체중을 실어야 하는가를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애티튜드, 관리를 할 때 고객의 노출 범위,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초반에 쫙 나와 있거든요. 핵심이에요. 저는 체중 실기가 어려워요. 체중 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를 알려주는 책. 그 부분이 저는 별표 100만 개, 100만 개 페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책에서 정말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뒤에 나오는 일러스트 사진 테크닉도 막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해부학 뭐 이미지, 근육 뭐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요거 보시면 돼요. 아주 일러스트의 정석, 그리고 딥티슈 테크닉의 정석,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중간중간에 찾아보신대요. 여전히 찾아보신대요. 저도 중간에 항상 참고해요. 항상 참고하고, 다시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내가 나 이 책 처음 봤어요 하시는 분이면 당장 장바구니 넣으세요. 당장. 너무 베스트셀러라 계속 개정판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구용어, 옛날 용어,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목 근육을 광경근이라고 이제 배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광경근인데 이제 새로 개정이 되면서 자꾸 신용어가 나와요. 넓은 목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쓴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구용어랑 신용어를 같이 넣어주는 책도 많거든요. 구용어, 신용어, 영어까지 넣어주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요 클리니컬 마사지는 개정하면 할수록 자꾸만 신용어만 넣어줘요. 저는 이제 그 신용어 개정 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자꾸 헷갈려서 그 구용어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좋기는 한데 바로바로 들어오는 데에는 좀 한번 걸러야 된다는 아주 뭐 이렇게 트집을 잡자면 트집을 잡자면 트집을 잡자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CD가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그 테크닉 CD 같은 게 또 같이 있거든요. 근데 CD 요즘에 읽는 사람이 이게 컴퓨터에 CD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그 동영상도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리고 이게 롤핑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이 롤핑이 보통 이제 롤핑이라고 하면 원장님들 약간 요렇게 피부 이렇게 스킨 롤링 하는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요렇게 스킨 롤링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롤핑은 그 롤퍼라고 하는 여자분이 개발한 테크닉으로 롤퍼라고 하는 롤퍼 여사가 개발한 테크닉으로 롤핑이다라고 하는데 딥티슈에 좀 더 가까워요. 딥티슈인데 움직임을 곁들인 딥티슈 테크닉의 움직임을 곁들인 그런 테크닉 상당히 많은데 고객이랑 만약에 목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근막을 느끼면서 고객을 쭉 운동을 시켜요. 다시 운동을 시켜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활용하는 기법인데 국내 1호래요. 국내 1호 롤퍼. 한의학 박사분이 직접 체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테크닉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클리니컬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이해하다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 고객에 맞춘 사례와 조금 다양한 테크닉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 경정맥 테크닉을 발견해가지고 한 3개월을 테크닉 발전을 시키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와, 완전 유레카였어요. 제대로만 들어가면 거의 뭐 미쳐요. 그래서 체형 관리, 오일 충분하게 사용 안 하고 아주 가벼운 크림이나 오일, 조금 이렇게 보습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살짝 보이실까요, 혹시? 요 그림이 진짜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체형을 블럭처럼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북목으로 앞으로 쭉 빠지게 되면 어깨는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고 흉추는 뒤로 빠지면서 허리나 이런 체형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차자작 정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두개청골요법 CST. 여기 혹시 약자 보이실까요? CST. 제가 이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읽을 수가 없네요. 크라니오, 사크랄 테라피? 크라니오는 알겠는데 그 뒤에는 잘 못 읽겠어요. 이 앞 글자를 딴 거예요. CST라는 게 두개골과 천골, 두개골과 천골에 이르는 그 부분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CS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CST 교육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이거 훈련도 힘든데 교육 자체도 비싸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관심이 조금 더 나는 진짜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 교육비를 지불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서. 기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CST랑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소개하고 있고, 책만 봐서는 이 테크닉을 구사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감각 훈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한 배우다가 포기하고, 아, 나 CST 안 할래 하다가, 뭐 이제 다시 또 마음 다잡고 다시 하고 뭐 하고 이거를 한 5년을 반복을 했어요. 안 할래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할래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개념은 있는데 이거를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센스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감각이 굉장히 센스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방 훈련을 잘 하실 수 있다. 어, 다만 개념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이게 상상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상상력을 좀 증폭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들 좀 기본 CST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책 두 개 청골요법 추천드립니다. 이 책 혹시 또 있으실까요? 이것도 좀 유명하더라고요, 나름. 피부는 인생이다. 피부는 인생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저자랑 내면의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대화를 많이 했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환경, 우리 몸 안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장이 아니죠. 그게 실제니까. 그 실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피부 자체가 아름답기. 그러니까 요게 피부가 잡티도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공도 없고 그게 병든 피부예요, 사실은. 피부는 어느 정도의 잡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색소도 있어야 돼요. 너무 하얀 피부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 좀 부족하고, 너무 이게 좀 흑인 피부도 과도하다 보니 좀 이 불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이런 그 색소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모공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용적으로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 없애잖아요. 그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생겼는지, 피부가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장보다 이 얇은 피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같이 책 읽으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대화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외국 서적이라서 우리나라 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피부를 좀 구분하고 있어요. 다양한 피부의 인종, 이런 피부를 좀 구분하고 있어서 요 부분은 살짝 뭐 우리랑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개념은 상당히 좀 재밌게 잡혀 있다. 근데 이게 쉽게 읽히지는 않아요. 뭐 이제 박테리아, 뭐 세균, 뭐 무슨 옴 막 이런 용어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눈에 스르륵 가지는 않는 책인데 또 하나 번역하면서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재밌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번역을 해가지고 좀 재밌진 않아요. 재밌진 않아요. 그 읽기가 눈에 이렇게 촤르륵 흐르지는 않아요. 책이. 촤르륵 흐르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 피부라고 하는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피부라고 하는 거를 다루고 있다면, 그러니까 뭐 바디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오일이나 뭐 스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두피도 피부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정말 너무 그냥 이거는 30분만 해도 읽을 수 있는 만화책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완전 이 업계에 처음 들어오는 초보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추천도 많이 해주는 책인데,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표지 어때요, 표지? 이 해골 친구. 해골 친구가 선글라스도 딱 끼고, 요렇게 딱 이렇게 포즈 잡고 있는 거 너무 멋있죠? 이 일러스트의 재미만큼이나 책도 재밌어요. 왜 우리 교육용 만화라고 하면 애들이 읽는 Y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상 보면은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재미없어요. 뭔가 막 박사님이, 으이, 그 바보야. 이건 이거잖아. 막 이러면서 막 어려운 얘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잘 풀어놨다. 이 생각은 드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준이 조금 낮고, 좀 깊게 들어가기엔 어렵고, 약간 개념적인 부분만 잡아주기 때문에 아쉽게 느꼈었던 그런 만화. 그런 만화를 조금은 성인 대상으로 그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단계의 유머들도 조금 중간중간 있고, 이 일러스트들도 뭔가 이런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쑥 보기 좋습니다. 쑥 보기 좋아요.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으면 또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가 나왔어요. 조금 아쉬웠던 근골격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를 다루고 있어요. 원장님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신경이, 근육이, 아니면 뭔가 세포가, 혈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요거 만화책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요 캐릭터들이 막 머리에서 떠오르면서 신경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면역세포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상이 되면서 좀 재밌게 이해하시기 좋거든요. 책 읽기 싫어서 도망 다니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나는 막 글자만 보면 막 이렇게 울려요. 막 이러시는 분들. 요거 만화책으로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기적의 28일 자궁 디톡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만났냐면 제가 산전 산후 관리를 연구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뭐 결혼 생각도 없었고 출산 뭐 계획도 없었고 근데 원장님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산모 관리, 산후 관리 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 생명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관리하는 산모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건강과 체형을 다듬어 주는 그런 산후 관리. 공부할 게 많거든요. 공부할 게 많다 보니 아예 나는 이거 리스크도 크고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두 손 드신 분들도 많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건 뭐예요? 희소성이 생기고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전산후 관리를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출산한 적도 없고, 미혼이고, 출산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산모 관리, 산후 관리, 그러니까 임산부 관리, 산후 관리 교육만 해도 여기다가도 한 2천 부었어요. 이거, 이것도 한 5명 교육을 받았나? 이것도 그랬어요. 이것도 한 2천만 원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도 막 엄청 찾고 뭣도 하고 막 교육도 외부 교육도 받고 책도 찾고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았었던 책입니다. 아, 우리 여성의 생애 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았던 책입니다. 고객들이랑 같이 상담할 때에도 상당히, 써먹을 만한 멘트들이 많고, 이 생리 주기에 따른 케어 프로그램을 자궁 변화에 따라 설계할 수 있고, 궁 테라피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기 정말 좋아요. 이거 진짜 그냥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늘 겪는, 그리고 또는 겪어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성이라면 빠르게, 맞아, 맞아. 누가 내 얘기를 써놨어.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부분 추천드릴게요.
하버드 협상 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가 엄청 많아요. 한 꼭지별로. 이 협상 기법이 원장님들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들이랑 협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원장님들 맨날 하는 협상이 뭐가 있을까요? 예약. 고객님, 예약 시간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아, 이날은 안 되세요? 혹시 이날 이 시간은 안 되세요? 이것도 협상이에요. 그리고 고객 상담. 상담할 때 고객님 상태가 어떤 부분이니 저희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부분으로 개선시켜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것도, 이것도 협상이에요. 그럼 원장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티켓팅. 전부 다 협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고객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협상의 방법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테크닉, 협상 테크닉. 협상 테크닉은, 하나, 두 개?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 두 개로 끝내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원장님은 그 부탁형, 나 이번 달 매출이 안 좋아. 좀 도와줘. 하고 이제 부탁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협박형. 이거 안 하면 완전 이렇게 주저앉고 막 이렇게 줄줄줄줄 늙고 동창회 나가면 너 늙었다 소리 들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반협박형. 그다음에 또 어떤 원장님은 분석형.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고객이 그 협상 방법 하나에만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탁해야 끌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끌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야기해야 끌리시는 고객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협상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혹시 뭐 저는 티켓팅이 어려워요. 고객이랑 상담하는 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라고 하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나랑 성향이 맞는 협상 기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협상 방법들을 전부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요 중에 나랑 성향이 맞는 게 있어요. 나는 좀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는 성향이야. 그랬을 때 그런 성향에 맞는 협상 기법들 한 10가지. 나는 좀 부드럽게 친근하게 가는 스타일이야. 그럼 거기에 맞는 협상 기법들 한 10가지. 그거를 계속 나만의 협상 기법으로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 이런 식으로 고객이랑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협상 강의,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밖에서는 세일즈라고 하죠. 세일즈 기법. 이거는 강의비가 얼마나 될까요? 알아보신 분? 요 세일즈 기법. 진짜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정말, 야, 이거를 뭘 돈까지 받으면서 알려줘 하는 거는 한 30만 원 해요. 기본. 근데 진짜 제대로 뭔가, 우와, 이 사람 막, 나 저 사람이 팔면 무조건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보통 3천 받습니다. 요 사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책 하나로 뭐 3천만 원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그분에 대한 경험이 녹아 있는 거니까 최소한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책이에요. 소개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원장님들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저희는 어떤 고객이 주 대상이냐면 병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나와요. 병원 가서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멀쩡하대요.
다 멀쩡하대요. 근데 자꾸 시름 아파요. 자꾸 불편해요. 뭔가 염증도 없고 다 괜찮다는데 팔만 올리면 조금 불편해요. 이런 분들. 내가 완전히 막, 나는 아픈 데 하나도 없고, 아침에 딱 그 시간이면은, 똥 바로 딱 싸고, 난 밥도 늘 맛있고, 운동하는 것도 난 너무 재밌고, 나는 딱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딱 일어나. 하루가 에너지가 막 넘쳐. 건강한 사람. 그런 분들은 저희랑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런 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만의 이제 즐거움이 또 따로 있어요. 병원에서 수치는 안 나오는데 건강하지는 않은 그 중간, 불편한 상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한 상태. 근데 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오갈 데가 없어요. 병원 가도 수치가 나와야 약을 주고, 뭔가 염증이 있고 틀어진 게 있고 골절이 있어야 치료를 해줄 텐데, 병명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치료받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늘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그 정도는 나도 아파. 항상 지끈지끈 불편해요. 머리야. 또 이러네. 또 이래.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머리가 지끈거려서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장님이나 그 위에 같이 동료나 사수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아픈데 병원 갈 정도야? 그 쓰러져야 돼. 머리 아파서 막 이렇게 쓰러져야 우리나라는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병원을 가니 뭐라 그래요?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푹 쉬시고, 뭐 내일이나 모레도 좀 지속이 되시면 CT나 MRI 뭐 찍어보시죠. 근데 요게 하루 이틀 좀 쉬니까 괜찮아져요. 그런 분들. 근데 그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지끈거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지끈지끈 해가지고 머리가 또 아프네 해가지고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어가지고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네 했는데 목요일에 또 시작이야. 또 머리 아우 머리야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 되니까 좀 가라앉아. 그러고 나서 토요일 밤에 또 머리 아파. 그래서 잠을 못 자. 머리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근데 야 이거 약도 없고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몸살이 으실으실해요. 아우 쑤셔. 근데 열도 없고, 체온계 요즘에 다 집에 있잖아요.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 아우, 아우, 이게 달고 다니시는 거야. 아우. 근데 이거 조금 아프다고 근육이완제나 막 이런 거 먹자니 좀 요란이고. 병원에 가자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 그런 불편하신 분들이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분들이 왜 아픈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만성염증. 만성염증. 반복되는 여드름, 각종 피로감, 감정적인 변화,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수치는 안 나오고 그렇다고 건강하지는 않은 아주 불편한 상태. 우리의 고객님들이 왜 그런 상태가 되셨는지 또는 이 상태를 어떻게 지도해드리고 어떻게 관리해드리면 좋을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고객과 공감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이 책을 읽고 고객분들이랑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스크립트 그대로. 분명히 불편하신데 병원 가니 약도 없대죠. 이거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뭐 그거 아프다고 그래? 다 뭐, 나도 아파. 나도 여기 아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고객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관리해 드립니다. 저희랑 같이 관리 받으시면 그런 불편함들이 점점점 사라지실 거예요. 저희가 고쳐드린다고 말씀 안 드려요. 고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객님이 지금 난 정말 건강해라고 이야기는 못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병으로 가기 전에 진짜로 병원에 가서 수치가 나오고 병명이 나오기 전에 이 불편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드리고 관리해 드리는 일을 저희와 함께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분은 약간 글썽이셨어. 서러우셨나 봐요. 그 정도는 나도 아파. 그 공감받지 못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염증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약을 쓰는데 수치는 안 나오고 미묘하게 불편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상태가 실제로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다. 고객님만 그런 게 아니다. 불편하신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감을 해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맞아. 내가 꾀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죠. 작은 불편함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작은 불편함을 고객이 저희와 소통해 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맞는 관리를 계속해서 추천드릴 수 있겠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관리받고 딱 가시는 분이랑, 저는 오늘 어깨랑 여기랑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랑은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예 틀려요. 고객이 소통해 주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추천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객과 하는 소통이에요. 소통이 별게 아니라, 소통 이제 고객님 뭐 직장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게 소통이 아니라, 고객님의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세요. 경청하고,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 중에 이런 부분들로 지금 불편하신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고객이랑 하는 소통이에요.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책, 아프다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추천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진짜 이 책을, 이 책들을 조금 추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훨씬 많아요, 훨씬. 재밌고, 뭔가 막 그 흥미를 끌만한 책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전공 서적들보다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원장님들이 조금 즐겁게 대화하면서 책이랑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추려왔었을 때 마요테라피랑 클리니컬 마사지 그다음에 그 롤핑 요 기술 서적 말고는 나머지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그 Q&A 받을게요. 원장님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몇 개나 혹시 가지고 계세요? 나 이거 있는데 반가웠던 책. 아까 막 클리니컬이랑 롤핑이랑 마요테라피 막 요런 기술 서적들은 다들 막 반가워 하셨어요. 맞아, 나도 있어! 막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외에 조금, 이런 책도 있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나요? 음, 자궁 디톡스. 자궁 디톡스도 조금 새롭게 보셨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궁 테라피 하나 교육 받으려면 궁 테라피 교육 얼마예요? 궁 테라피도 한 번 받으려면은 저 옛날에 한참 받았을 때만 해도 한 150에서 뭐 200선이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좀 반값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70에서 100만 원 선 아닌가요? 자궁 디톡스라는 책을 읽고 나면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과 제품들을 더 500배, 700배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구매해서 읽으신 다음에 같이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그저 혼자만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간 애처럼 책이랑 놀고 있지 않도록 원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이번 한 주도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기를 응원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세요.